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취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교환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2018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져서 집에서 혼자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험 신청하셨나요? 아직 신청까지는 신청 안 못했고요. 하셨어요? 네. 네. 토익 시험 저도 진짜 본 지 오래돼서 저 점수 만료된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보면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저도 가수가 그걸 왜 보는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거가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근데 요새 막 가끔 이런 거에 저희 가수들한테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매니저 형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형우야 너가 토익 점수 몇 점이 지금 형 저 몇 점인데요. 네. 비법 좀 알려주세요. 잘 볼 수 있는 방법. 저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긴장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잠깐 리스닝 할 때 잠깐 정신을 놓으면 완전 점수가 확확 날아가는 게 토익 시험이니까 네. 그런 것만 편안하게 보시기를 바라면서.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취준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 시간인데요.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출제자 누군가요? 오, 역시. 전 줄 알았는데. 바로 생겼어. 아니었군요. 신영 씨네요. 네, 첫 네.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각국이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등을 준수, 조율하도록 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양자주의, 2번 다자주의, 3번 자유주의, 4번 상호주의. 한번 4번으로 찍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답을 고르긴 했어요. 뭔가요? 다자주의인 것 같아요. 왜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무역이나 이런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다자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국이는요? 자자가 맞는 것 같아요. 가자가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일단 각국이라는 말이 힌트가 됐던 것 같아요. 각국. 예. 왜냐하면 양국이었으면 양자였고 각국이어서 다자였은 것 같아요. 오. 예. 양국이면 양상국. 까불래? 아무튼 정답입니다. 다자주의가 정답이고요. 다자주의. 다자주의는 국가 간 협력 촉진을 위해 범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규범 절차를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자는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WTO나 우루과이 라운드, 도하 개발 어젠다 등이 그 대표적 예로 이와 대조되는 개념을 양자주의 혹은 지역주의라고 합니다. 하셨어요. 네. 홍쌤, 다자주의는 그간에 또 미국이 추구해온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이 이에 대한 좀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과거에 뭐 WTO 체제나 우루과이 라운드나 이런 조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침을 밝혔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무역이 더 많아지는 글로벌 교육 체제에 대한 시스템을 주장해 온 미국인데 그간 이제는 트럼프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교육들 사이에서 무역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 적자가 나는 국가들과의 또 다른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G20 회담을 보면 오히려 중국이 이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좀 자유무역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시장을 선도했지만 요즘은 또 트럼프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대가 좀 바뀌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였고요. 세계 최초로 CDMA, 즉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술을 상용화해 2세대 이동통신을 완성. 97년 지금의 SK텔레콤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013년엔 세계 최초로 LTE-A 상용화를 이뤄냈고요. 이후 이동통신과 무선 인터넷, 비즈솔루션, 스마트홈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혀 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는 2016년 출시 이후 40여 종의 서비스를 선보이며 국내 인공지능 기기 중 가장 많은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네이트, 아이리버, 11번가, 쇼킹들, 실업 등이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5G 시대를 대비한 뉴 ICT 사업에 매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기업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 하면 모르는 사람도 없고 취준생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통신사니까 네. 저희가 접할 일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원 학생은 어떻게 네, 많이? 당연히 알긴 하지만 안타깝게 SK 이용자는 아니어서 저도 네. 안 돼요. 창국이는요? 아, 저는 SK 이용자죠. 이용자세요? 근데 제가 옛날에 LG인가 썼는데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SK 쓰면 좀 잘 나가고 부자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 아 근데 그게 안 보이게 있지 않았나요 옛날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번호도 이제 다 달랐었죠. SK.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가 약간- 지금도 존재하는 건 예, 사실이에요. 예, 약간 있어가지고 아 그래 내가 이게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아 그래 좀 있어 보이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SK를 바꾼 지 한 8년 정도 됐고 그리고 남자들은 또 약간 그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는데 T맵이 그때 당시에 또 T맵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T맵 때문에 SK 쓴 사람이 은근히 많을 거예요. 예. SK텔레콤에서 상국이 형을 좀 홍보대사로 그러게요.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대학 때는 진짜 SK 쓰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 전화 품질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기지국 같은 것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SK가 좀 더 잘 터지고 그 앞에 통화 연결음 할 때 띵띵디딩딩 이것도 맞아요. 이제 SK만 있고 다른 데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걸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시간 SK텔레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살펴볼까요, 전쌤? 네, 지난 1년간 28만 2천여 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사업과 해서 SK 사업, 뭐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데이터, 그러니까 통신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연관어들 좀 볼 수가 있었고 그 외에는 LG나 KT 이 라이벌 회사 두 군데가 나왔죠. 그리고 JYP가 있고 SM이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그 음악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SK가 음악을 이 SM과 JYP와 협력해서 콘텐츠 유통 사업을 하면서 함께 또 하다 보니까 함께 연관어가 떴고요. BTS가 뜨는데 광고를 했죠. 그래서 광고 SK 모델이요. 쪽이 이제 BTS하고 좀 많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할 때도 BTS가 함께 떴었는데 SK텔레콤 역시 BTS라는 연관어가 10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쌤? 구직자들 입장에서 들어가기 굉장히 쉽지 않은 기업이고 또 인기는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SK텔레콤으로 하반기 공채를 보면 마케팅 직군에서 채용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전공 무관으로 누구나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ICT 인프라 파트, 여기는 이제 이공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컴퓨터, 전산, 통계, 그다음에 통신 쪽, 그러니까 ICT 운영 망 관련된 부분들과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5G 기술, 또 안정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직군의 채용, 그리고 PR과 광고 직군, 그리고 또 이 인기가 좋은 인사 직군 채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SK도 이제 공채가 다시 또 오픈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닉스를 쓸 거냐, SK 이노베이션을 쓸 거냐, SK텔레콤을 쓸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근데 통신사는 이번 하반기에 두 자릿수 채용이 열렸기 때문에 예전 대비는 채용이 좀 많아진 편인데 통신사 채용도 특히나 SK텔레콤은 이제 선호도가 극강이기 때문에 좀 내가 마케팅적으로 영역이 좀 명확하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도전하는 게 취업의 확률을 높이기에는 더 수월해집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우리 SK의 떠도는 소문. 네, 텀블러를 세척하면 통신비를 깎아준다고 하더라. 하더라. 예, 플라스틱 그 뭐 사용을 줄이자라는 캠페인으로서 우리 SK텔레콤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 통신비를 텀블러로 세척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난 3월에 이제 영국에서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운동이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서 일회용품들을 많이 쓰고 또 빨대 같은 것도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 종이 빨대로 뭐 바꾸는 이런 운동들이죠. 그래서 SK텔레콤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일환이고 대학과 함께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그 친환경 텀블러 이거를 5,000개 정도 이제 제공하고 그 텀블러가 또 운영될 수 있는 반납함이라든가 또 살균 기능을 갖춘 건조기 같은 것들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좋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또 대학생들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또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의 학생들의 좋은 운동들 그러니까 CSR 활동이 좀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잘 이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SK텔레콤 직원들 연봉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11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5,776만 원입니다. 사원이 4,121만 원, 대리가 5,584만 원, 그리고 과장 6,572만 원, 차장 8,986만 원, 그리고 부장은 1억 11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영. 네,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ICT로 도둑 잡기, 샵 행복 커뮤니티입니다. 우리 SK텔레콤이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범죄 예방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사회 사업을 하는데 IT 기술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란 걸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IT로 하는 사회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SK텔레콤하고 법무부가 일단은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그리고 범죄로부터 좀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뭐 AI나 빅데이터 활용해서 전자감독 시스템을 첨단화해서 효과적인 범죄 억제가 가능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IT 기술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기원 학생? 제가 예전에 본 뉴스에서는 그 일자리가 없으신 노인분들에게 도시 텃밭을 가꾸게 하고 그 중간 유통 과정 없이 IT 플랫폼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도 있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뭐 요즘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국내 통신 시장은 어떤가요, 홍쌤? 실제로 이제 거의 포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SK텔레콤의 실적을 봐도 15년도 매출이 한 17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매출을 봐도 17조 5천억 정도니까 그다지 큰 성장은 없었고요. 또 영업이익을 따져보면 15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KT 또 LG 이런 SK 이 3사의 과점 시장 속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진 않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통신 분야 말고 비통신 분야에도 최근 많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그쪽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1번가를 활용해서 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ADT 캡스를 활용해서 이게 보안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사업을 근간으로 컨텐츠, 그다음에 IT와 관련된 보안, 그리고 유통 뭐 이런 것들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사업의 시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5G가 될 거예요. 이제 통신 세대가 이제 곧 변화를 맞게 되면 또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통신사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곧 상용화될 만한 이 5G에 대해서 구직자들도 다양하게 좀 트렌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뉴 ICT, 샵 5G 전사입니다. 우리 앞서 SK텔레콤이 우리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할 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장에 나가는 전사를 육성하듯이 아주 비장하고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냥 전사네요. 싸우는 전사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5G 전사가 그럼 어떤 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전사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사실은 5G가 앞으로 한동안은 이걸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전사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그건 좀. 전쟁에 나왔죠. 근데 아마 그 전사는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5G 전사 TF 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동통신이라든지 미디어, 사물 인터넷, 그리고 데이터나 서비스 플랫폼 이런 사업부에 관해서 다 이제 팀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산업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 서비스라든지 증강현실 이렇게 차세대 어떤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이제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IoT가 또 우리의 화두잖아요.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이 5G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홈이나 자동차,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 지금 또 새로운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전사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파일을 누가 얼만큼 가져갈 것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SK텔레콤 입장에서도 진짜 이런 전사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달 초 국내 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결국 송출했는데 SK텔레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옹쌤? 그러니까 12월에 우리나라 3사가 세계 최초로 5G 최초 상용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단계는 아직 B2B 서비스,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제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건 내년 3월 정도로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폰도 나와야 되고 안정성에 대한 관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5G 주파수 대역 할당이 이루어졌고 또 SK텔레콤이 거기서 좋은 주파수 대역과 헤르츠 대역을 이미 확보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향후 SK텔레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점유율이 제일 높죠. 그러면 이제 세대가 변화하게 되면 많은 통신사들이 이런 세대 변화에 맞춰서 기존 다른 통신사의 고객을 흡수하기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들을 아주 다각화시켜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괜히 이거 진행되면서 또 뺏기는 게 아니야. 이런 또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부가적인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마케팅 관련된 전략들이 다각화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밌게 지금 이제 3월 시즌 오픈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캠퍼스 특파원이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겠죠? 이 SK텔레콤의 제품 중에서 규원 학생이 선택한 제품 뭔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혹시 다들 최근에 걷기만 해도 할인이 된다는 SK 광고 봤어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그 이시연 씨와 조정석 씨가 등장하면서 소개해주는 이 걷기 할인 서비스는 SK의 8번째 새로 고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SK는 새로 고침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8개의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무약정 제도부터 로밍 상품, 멤버십 할인, 또 폰 렌탈 서비스, 가족 결합 요금제까지 이런 크고 작은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해 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방금 나열한 것들은 타 통신사에서도 좀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T 건강 걷기, 저는 이 서비스야말로 타 통신사와는 정말 차별화되는 이 새로 고침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고 속 멘트처럼 걷기만 해도 매주 요금 할인 3,000원이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만 18세 이상 SK 고객은 쉽게 앱을 통해서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마치 게임처럼 앱을 이용해서 하루 대략 10,000보 정도 걷는 미션을 달성하면 그 리워드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게임의 재미 요소도 있고 또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이런 건강한 캠페인 성격도 지녀서 더욱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활동량이 많은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에게 안성맞춤인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용료가 드는 것도 아니고 가입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SK 이용자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서비스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들 제품을 사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신영 이제 씨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모든 요금제에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했는데 끝에 그 얘기를 해줬고 또 돈이 드는 건지 궁금했는데 그 얘기도 해줘서 그러면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쓸 것 같은 게 옛날에 그 포켓몬 주머니 괴물 잡는 네네네. 거 나왔을 때
저 한겨울에 친구들하고 그냥 재미로 맞아요. 한겨울에 패딩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놀러 다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동기부여를 하는 거는 건강에도 좋고 또 뭔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도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상국이 형은요? 꾸기 형은요?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새로 고침부터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인터넷을 뭐 할 때 새로 고침이 뜬다는 말은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뭐 답답함이 느껴질 때 새로 고침을 내가 눌리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일단 처음부터 조금 마음에 안 들었고, 그건 일단 귀원 학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약간 좀 부정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T 건강 걷기가 참 좋은 아이템인데 이거를 해서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나를 더 오래 살게 만들어서 내 요금을 더 오래 빨아먹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거야.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왜냐면 통신사는 잘 안 바꾸거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오래 살아야지 얘들이 돈을 더 오래 버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나를 순수하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안 걸을 거야. 나는 갈 때도 실제 타고 갈 거니까. 난 속지 않겠어. 약간. 너희가 나를 근데 이런 마인드가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마인드 아닐까?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날카롭습니다.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전 쌤은요? 날카로운. 글쎄요, 이게 뭐 이 SK텔레콤한테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겨줄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걷기 할인된다는 것만 가지고 뭐 통신사를 옮긴다든지 이 정도의 저는 매력을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아니 형 봐봐 오래 산다니까 걸음이 오래 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뭐 30년 뒤에 통신비를 그만 내야 되는데 32년을 내게 만든다니까 이게 2년 더 살게 만드는 프로젝트라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비스들이. 근데 이거를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통신사를 옮길 정도의 메리트가. 걷기 때문에 굳이 LG 쓰고 있는 걸 SK로 지금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어떤 매력은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야기 자체가 좀 초반에 이렇게 좀 흩뿌려지는 느낌이어가지고 귀에 잘 안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주제를 더 잘 선정해서 왜 이거 걷기 할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홍쌤은요? 그러니까 이 걷기 프로젝트는 관점이 SK텔레콤이 KT나 LG의 고객을 좀 뺏어오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 제 판단으로는 해자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5G로 거듭나게 되면 당연히 LG, KT에서 어마어마 마케팅을 해서 SK텔레콤의 고객들을 뺏어갈 것인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막? 그러니까 저는 방파제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걷는 습관을 들이고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이를 통해서 내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고객에게 주게 되면 그 고객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전략을 좀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규현 학생이 지금 발표는 마치 해당 기업 마케팅팀에서 우리 마케팅팀의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듯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컨셉이라고 하면 영업을 하는 관점, 다시 말해 지금 통신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SK텔레콤을 활용하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라는 컨셉으로 다가가면 좋겠죠. 그럼 초반에 그러니까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시면서 통신료를 할인받고 또 그를 통해서 좋은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재미까지 있는 서비스를 홍보하겠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이동 고객층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걷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마 아니면 직장인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 시간대 걷기 운동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정말로 내가 스포츠 자체를 즐기고 주말에 마라톤을 즐기고 뭐 이런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서비스, 이동통신료를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그 영업 컨셉을 잡을 때 매일 뭐 통학이라든가 출근 시간이 긴 직장인들 안 그러면 주말에 운동을 즐기고 축구를 즐기는 그런 고객들 삼국지도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 그러면 내가 볼 차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런 인식의 홍보 전략이 조금 세분화되는 거죠. 볼 차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떨어뜨려서 누가 밟아봐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근데 뭐 어디 밴드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연동하면 여튼 되잖아. 그런 사례를 좀 그것도 들어서 사야 좀 발표를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났어요. 마라톤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휴대폰을 50개를 달아놓고 한 명이 뛰고 50명이 할인 받는 그런 거는
어때요? 그럼 그 친구는 그거 완전 못하고 쓰러지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하겠지. SK텔레콤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본다면 그 굉장히 서비스를 많네요. 당장 중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자꾸 생겨요. 얼마나 맞아요. 걸어야 어느 정도가 네, 저도 할인되고 궁금해요.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세분화된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지 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귀여운 학생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형. 우리 5G 장비 도입에 있어서 우리 하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국민적인 불신과 그리고 어떤 연관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또 뭐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화웨이 기업의 취약한 안정성을 문제로 들면서 그 기업의 장비나 기술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도 이 중국 기업에 대한 우리 대중들이 가지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지만서도 이 화웨이 기업이 가진 가격 경쟁력이 커서 이런 그 기업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 이 5G 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슈는 되게 큰 이슈죠. 그러니까 그 근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퀴즈를 풀 때 다자주의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많아지니까 전 세계 이런 통신망 관련된 1위 업체가 이제 하웨이인데, 이 통신망이라는 건 국가의 어떤 근간 산업, 그다음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이번에 우리가 KT 화재 사건을 보면서 느끼지만 그 망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사회 간접 자본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러면 중국과의 어떤 보안 관련된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이런 시류에 맞춰서 인도라든가 다른 국가들 또한 중국과의 어떤 견제를 좀 위해서 그리고 보안,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런 배제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규현 학생이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산업의 IT의 관점에서 그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제 통신사죠. 통신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그 기지국, 중계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가의 좋은 제품을 무조건 사는 게 통신사의 미션인데 또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값싸고 질 좋은 중국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나중에 뭐 중국과의 보안, 안보 이런 문제 요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통신사는 이제 골치 아프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 관점만 얘기하지 말고 통신사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의 접근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업 관점의 해석이 더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SK텔레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규현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이제 앞으로 5G 산업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진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기술의 변화가 채용을 많이 늘리는 것 같아요. 5G가 이제 내년에 상용화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18년 하반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의 네트워크 사업본부의 채용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여기 채용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5G 기지국 중계기 이쪽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지는 거고요. LG U+도 올해 18년 하반기 때 또 간만에 공채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이것도 5G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기술적 테마가 내년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또 그럼 통신사들은 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또 마케팅 하청업체들의 일거리도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신시장과 관련된 기술 또는 소비자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5G 때문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내년 상반기 시즌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SK텔레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조금 있다가 다시 2부에서 또 다른 기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